예, 반갑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 플랫폼 데이터 혁신 부장을 맡고 있는 이승현입니다. 오늘 조금 교수님들과 같이 발표할 수 있게 너무 영광이고요. 이 자리 마련해 주신 아주경제 쪽에 너무 감사 말씀드립니다. 좀 시간이 지된 것 같아 저는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플랫폼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플랫폼 정보가 처음에 이제 구상이 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데이터와 인공지능이었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 말씀 주신 그 두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기존에 이제 전자정부, 그다음 디지털 정부로 이제 이어서 이제 새롭게 패러다임 대신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어떤 구상인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인공지능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걸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 제가 있다고 하게 되면 다들 물어보십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보가 뭔지, 전자정부랑 뭐가 다른지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답변할 때 말씀드리는 거는요. 기존의 전자정부는 이제 공급자 중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이었고요. 지금 이제 저희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는 이제 국민이나 기업이나 다 하나의 스테이크 홀더로서 서로 간에 이제 이익을 나눠 가질 수 있고 서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PT를 보시면 나오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배경이라고 항상 설명하는 것들이요. 그 민간의 혁신 서비스가 계속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 뭐 여기 이제 보이는 것처럼 여러 마켓컬리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새벽 배송 이런 서비스들이 나오면서요.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거기에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비대면 환경이 전환되면서 굉장히 디지털 전환이 빨라졌습니다. 그러다 보기 때문에 정부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아까 교수님도 지적하셨지만 정보 시스템을 하나 만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차세대 그 지방행정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아마 이제 새로 고도화되게 되면 5,800억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2018년에 이걸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예타를 하고요. 또 그 다음에 또 다시 INSB를 해야 됩니다.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인재 구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 2018년과 2023년의 상황은요. 챗GPT로 불리는 여러 가지 혁신 기술을 차치하고 나서도 굉장히 환경이 많이 변화됐습니다.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 겪은 문제들이요. 굉장히 지금 저희가 이제 뭐 백신 예약 시스템은 얘기를 해놨는데요. 마스크 대란 때도 이제 마스크 앱을 이제 민간이 개발해서 공급한 부분도 있고요.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이제 카드사들이 협조해줘 갖고 좀 손쉽게 이제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민간 협업으로 이제 위기를 극복하다 보니까 민간의 혁신 기술 또 민간의 발전 속도를 정부가 좀 발맞춰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가장 큰 기본 구상입니다. 이제 저희가 전자정보를 굉장히 잘해왔습니다. 2020년에도 디지털 정보 평가 1위에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도 전자정보 발전지 UN 평가에서도 저희가 이제 2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사실은 저희가 그 시스템들이요. 저희가 아까 이제 문 교수님도 지적하셨지만 정부가 지금 17,000개 시스템이 있습니다. 너무 그동안 이제 각 부처들이 따로따로 이제 고도를 하다 보니까요. 각각의 자기들이 갖고 있는 버티컬 서비스들은 굉장히 잘한다고 자부하고 있는데요. 융합 서비스, 또 이제 협업 이런 게 굉장히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는 620개를 갖고 있고요. 보건복지부는 350개의 시스템을 갖고 있고 과기정통부는 567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간의 분절이 결국은 다음 스텝으로 나가는데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데이터의 중요성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가장 중요히 생각하는 게 사실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어제 이제 제가 공공데이터 개정안 토론회 갔다 왔는데요. 그 데이터를 이제 공무원들은요, 저도 이제 공무원이지만 숫자에 집착해서 개방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AI가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해외 이제 프로그램 얘기하자 보면 데이터브릭스나 뭐 스노플레이크 같은 이런 우수한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은 그냥 숫자에 급급해서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보에서는 이제 원천 데이터 그리고 이제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제대로 된 국가 데이터 맵, 그러니까 민간까지 연계되는 그 맵을 만들어서 좀 데이터에 또 충실한 공개를 이제 개방을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디지털 절차가 이제 기술은 디지털인데 절차가 아날로그라는 부분은요. 지금도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공공에서는 종이를 많이 씁니다. 그 태블릿을 다 만들어 놓고요. 회의 때는 이제 인쇄를 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기존의 방식 자체가 보고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체계들이 다 이제 아날로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 시스템인데요. 저희가 이제 G클라우드로 이제 이전을 하고 여러 가지 그동안 노력을 해왔지만 아까 말씀 주신 나이스, 행복이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정보 입사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은요, 사실상 뭐 여기 말씀드리면 이제 단순한 이제 VM이라고 가상화 방식으로 이제 이전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저희가 해외 여러 가지 이제 정부들에서나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클라우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SI가 결국은 이제 최신 보안이나 아니 이제 신기술 적용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에 좀 디테일한 그림들인데요. 사실상 이제 쉬운 예로서 그 링크로 이제 서비스라는 게 1,5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국민들은 여기저기 사이트에 로그인을 따로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게 이제 최소한 시스템 통합이 아닌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시스템이 연계돼야 되고 또 이제 국민들은 한 번만 로그인을 하면 된다. 그런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결국 오늘 이제 행사 주제가 인공지능인데요. 인공지능의 경쟁력을 가지고 위해서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사실은 민간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이제 민간 데이터 제약이 많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데이터 전문 기업들도 많고요. 데이터 유니콘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 유수한 데이터들이 많이 공개가 되고 또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거의 지금 공공 데이터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도 예를 들어 통관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물류산업 선진화에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엄격하게 활용을 금지하고 있고요. 저희 사업자 번호 같은 경우도 이제 적극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충분히 개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업무가 디지털되게 했지만 여전히 이제 과거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그건 아직 이제 새로 이제 인용되는 공무원 말고 기존에 계신 공무원들께서는 자기 편한 방식을 추구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회의장에서 이제 태블릿을 대체한다. 근데 이제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태블릿을 익숙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종이가 편하다. 이런 어떤 단순한 사고 방식부터 이제 좀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저희가 이제 민간 클라우드로 전면 도입으로 이제 저희가 공약을 국정과제로 세웠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G클라우드에 많이 도입을 했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정보화 사업 특성상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구닥다리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행복이음 같은 경우는 그 수많은 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대로 지금 오픈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때 같은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요. 질병청 같은 자체 백신 예약 시스템이 먹통이 됐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단순히 이제 SI식으로 이제 단순히 한정된 자원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트래픽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결국 민간 협업으로요. 민간 클라우드 회사들이 이제 오토 스케일링이나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제시한 패러다임 변화가 디지털 플랫폼 정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저희 이제 비전이 오늘 주제가 된 인공지능과 데이터입니다. 인공지능과 데이터로 만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이고요. 국민 관점에서는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찾지 않아도 정부가 굉장히 많은 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제 사업을 예산 추결할 때 보면요. 이렇게 합니다. 이 예산을 찾아서 이제 혜택을 본 국민들이 한 70, 80% 이런 추계를 하거든요. 이거 잘못된 추계입니다. 사실은 예산은 100% 국민들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는 국민이 주로 이제 신청하지 않아도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들이 민원을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요. 굉장히 민원에 대해서 복잡하고 이제 민원은 법적 민원이고 고충 민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다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도 쉽게 이제 생성형 AI나 초고대 AI를 활용해서 조금 더 쉽게 이제 민원에 대한 답변을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정보 관점 데이터 칸막이 해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게 데이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공공이요,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서류를 똑같은 공공기관에 어떤 서류 제출해야 되는데 정부가 갖고 있는 서류를 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일은 없게 하겠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구비서류 제로화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천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정부가 갖고 있는 국민의 데이터는요, 서류로도 있을 것이고 데이터로 있을 것인데 그런 건 또 다시 제출할 수가 없게 하는 그걸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히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동방성장 플랫폼 관점인데요. 그러니까 AI 데이터가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지만요. AI 유니콘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파운데이션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도 있고요. 클라우드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도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기업들도 있는데요. 더 걱정되는 부분은 챗GPT 이후로 많은 AI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이들의 이제 성장을 위해서는 굉장히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데 자금적인 부분이나 인력적인 부분이나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이 좀 마중물 역할을 하자. 그래서 이제 정부 서비스를 혁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 대해 거부텍 산업으로 이제 명명을 하고요. 이 사업을 육성하고 또 지역 기반으로도 이제 확산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믿고 안심할 수 있는 플랫폼 정부인데요. 저희 이제 이런 어떤 혁신 서비스랑 이제 데이터 개방, 데이터 활용, 인공지능을 얘기하면 항상 지적되는 부분이 이제 개인정보 보호랑 보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제로 트러스트나 이제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는 신보안 체계를 도입하려고 국정원 등과 적절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T가 옛날 PPT네요. PT가 이제 드린 게 다 안 바뀌었는데요. 이게 완전히 예전 PT라서 지금 갑자기 다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부분이.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PT 갖고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디지털 플랫폼 조업의 기본 원칙은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는 국민 관점에서 통합적 선제적 맞춤형으로 제공하고요. 부처 칸막이를 철폐하고 특히 데이터는 사람이나 인공지능이 모두 읽을 수 있는 방식이 디폴트로 개방하자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정부의 의사결정은요, 이제 저희가 맨날 과학적 행정 하는데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상은 이제 어떤 통계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으로 과학화하자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PT가 적합하진 않은데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보가 성공하기 중요한 도구가 바로 이제 인공지능과 클라우드입니다. 데이터는 당연히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게 되면 데이터가 융합하고 공유하고 가치가 이제 증대되고 혁신하는 게 이제 AI가 이 부분에 이제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하단에 보시게 되면 시스템이 통합되는 부분, 이제 시스템이 분절되어 있지만 사실상 물리적인 통합을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중간에 허브를 만들고 있는데요. 민간의 시스템들과 정부의 공공 시스템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고 또 공통된 서비스들, 아까 말씀하신 중복된 데이터들을 제거하고요. 중복된 서비스를 제거해서 공통된 서비스와 데이터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만들자는 게 저희 이제 클라우드 부분의 핵심이고요. 결국은 이제 이런 혁신과 효율로 여러 가지 변화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겠다는 게 저희 비전입니다. 왜 여기 또 나오고 이러지? 지금 여기 PT에는 빠졌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빠졌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보에서 이제 인공지능을 데이터 관점, 인프라 관점, 또 이제 공공 서비스 관점, 또 일하는 방식 혁신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인공지능이 국가 경쟁력을 가지고 생태계가 활성되려면 핵심 데이터, 그러니까 고수요, 고가치 데이터가 이제 제대로 발굴돼야 되기 때문에요. 이 체계를 좀 그동안 말은 많았는데 제대로 구축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공데이터법 개정과 동시에 시행령 또 이제 저희 디지털 플랫폼 특별법을 통해서요, 이 고수요 고가치 데이터가 굉장히 빠르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개방되도록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AI 같은 경우도 현행화된 데이터, 신속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프라 같은 경우도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올해 예산이 지금 이제 국회로 넘어갔는데요. 수많은 부처들이 AI를 잘 모릅니다. 근데 다 AI 예산들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획재정부가 심사를 할 때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AI를 쓰고는 싶은데 무엇을 하겠다는 건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결국은 이제 민간의 초고대 AI를 활용해서 민간이 창의적인 혁신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고대 AI와 관련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DPG 허브와 혁신 테스트베드라는 인프라를 지금 올해 내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인프라를 통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노코드, 로코드 방식으로 개발자들, 국민들, 기업들이나 서비스 수요자들이나 공급자들이요, 자유롭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고요. 그 서비스에 대한 자원인 초고대 AI 인프라나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을 다 드셨네. 예. 그 공공 서비스엔 저희가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요. 지금 초고대 AI가 오늘 이제 저희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저희는 그 디지털 플랫폼 정보에서는 챗GPT가 유행하기 2022년 전에 이미 이제 저희가 국정과제로서 초고대 AI를 활용하자는 걸 했고요. 초고대 AI에서도 단순히 뭐 네이버 하이퍼클로바나 이런 초고대 기업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레이어들의 다양한 툴링, 어플리케이션, 그다음 이제 이런
그 어플리케이션도 B2B, B2C라는 모든 기업들 이런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게 저희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초거대 AI 생태계의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요. 민원과 사용자들의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해서 그 기존의 고충 민원, 거정 민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지금 공무원들이 민원이 오게 되면요. 배당하고 이제 건너가는 것도 굉장히 멀리 가고요. 그 민원도 전문성이 떨어지게 되면 그 주사가 사무관이 과장한테 물어보고 이런 조금 아날로그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처마다 이제 KMS라고 이제 지식관리 시스템이 있는데요. 굉장히 한계가 있어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샘플로 이제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왔네요. 이제 일하는 방식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거 저희가 이제 RPA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기서 저희의 관점은 공무원이 편하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목표로 세운 거는 공무원들이 이러한 어떤 RPA라든지 문서 작성이라든지 지세검문 보조들을 이제 AI를 기반으로 이런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요. 결과적으로는 행정 서비스 품질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시간 단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목표로 삼았던 거는 모든 민원 서비스의 답변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자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행정 민원 서비스가 60일이 소요되는 부분은 30일로 줄이고 90일 소요된 45일로 줄이는 게 목표였는데요. 그 여러 가지 부처들의 이제 반발이 있어서 이제 실현 계획이 담지 못했지만 저희가 그 목표는 그렇게 민원의 처리 기간을 굉장히 줄이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표자로 바꾸셨다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그래서 도입 전략을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하고 있는 사업이요. 초거대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20억을 들여서요. 이용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놀랍게도 125개의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들이 신청해 주셔갖고요. 뭐 하이퍼클로바라든지 KT 믿음이라든지 또 그런 초거대 기업이 아닌 뭐 마음 AI나 생각이 안 나는 바이버 컴퍼니 같은 중간에 이런 어떤 AI에 대해 오케스트레이션을 해줄 수 있는 회사들로부터 상담을 하고요. 자기 지자체가 고충이 있는 부분, 공공기관이 고충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AI로 해결할지를 상담을 하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25개 신청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그래서 그 11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요. 최소한 500개의 공공기관 지자체 그리고 이제 기업들에 지원을 해줘서 이용료나 컨설팅을 지원해줘가지고요. 보다 많은 그 공공 부분과 또 이제 기업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공공이 이러한 뭐 민간의 어떤 클라우드의 SaaS라든지 AI 서비스를 쓰기 위해서는 이제 인증이 필요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개방된 데이터 그리고 이제 개방된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 민감하지 않은 개인정보나 민감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CSAP 등급으로는 이제 뭐 하등급, 중등급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공공기관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즉시적으로 지금 사용할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여기 정부 전용 A라고 이제 해놨는데요. 저희 구축하겠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정부 조정 A, 정부가 어쨌든 내부 업무 시스템이나 보안이 개인정보라든지 굉장히 민감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밖에 돌아다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여러 가지 기업들도 뭐 소버린 AI, 소버린 클라우드 같은 서비스들을 이제 내놓고 있는데 저희도 정부가 기존의 그 여러 가지 초거대 AI 기업이라든지 생성형 AI 기업들이 만든 모델을 도입을 하고요. 거기에 별도로 GPU를 갖다 놓고 정보 데이터를 추가 학습시키고요. 추가 학습된 내용들은 밖으로 나가지 않는 그 구조를 짜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민간 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이라든지 ISP 통해 해야 되는 부분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기, 중기로 이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전용 AI 같은 경우는 그 민간의 초거대에 연결은 되지만 이제 보안을 위한 망분리라는 게 사실은 이제 가장 저희가 이제 인수위 때부터 들어보게 되면 금융 모든 분야에서 이제 요청하는 게 망분리 해제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 망분리를 논리적 망분리를 바꿔달라는 요청인데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북한이라는 어떤 그 상황 때문에 이제 뭐 사이버 보안 부분들이 굉장히 목소리 크기 때문에 이 망분리 부분을 이제 아직은 이제 해체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논의하고 있는 부분들은 망분리가 지금 현재는 원웨이입니다. 원웨이고 굉장히 제한 있는 부분은 스트리밍 방식으로 좀 쌍방향으로 이제 좀 개선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유지를 전제로 해서 이제 내부 행정 데이터를 보시는 것처럼 GPU 인프라를 통해서 추가 학습을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정부 내부 업무 효율화도 추구를 하고 그 대민 서비스 혁신. 근데 대민스 서비스 혁신에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게요.
저희가 지금 POC라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해보고 있는데, 그 AI의 이제 단점이나 리스크 중에 아까 많이 나왔던 할루시네이션이랑 그 편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편향성과 할루시네이션을 제거를 하면요, 퍼포먼스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가 이번에 하이퍼클로바를 이제 X를 발표를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지적 중에 하나가 편향성과 할루시네이션을 줄이다 보니까 이제 퍼포 떨어진다는 부분인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요, 두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굉장히 정확해야 되는 업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창의적인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 성격이 다른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AI를 전공하시는 분들과 굉장히 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초급 AI 생태계 조성인데요. 결과적으로 공공 부분의 활용이 촉진돼야 됩니다. 아까 소프트웨어 우리 시장도 말씀 주셨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 중에 1.9%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직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가 경쟁력이 아직 세지 못하고요.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그 시장 중에 상당 부분이 공공 발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 먼저 변해야 조금 저희 견인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공공 부분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부터 굉장히 아이디어만 갖고 있는 기업까지 그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들에다가 이제 이런 서비스를 공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을 지원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공공 업무 효율을 제고하고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요. 결국은 대기업, 스타트업과 상생을 促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하면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이버, 하이퍼클로버나 LG, 엑사온이나 이런 거대 대기업들의 어떤 모델들은 계속 진화를 하고요. 거기에 이제 힘입어서 굉장히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이제 로 승부하던 여러 가지 굉장히 스타트업들은요, 점점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 간단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화성시에서 저희가 기업과 진행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초고대 인프라 활용한 지자체 상담 지원 AI 어시스턴트인데요.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조금 더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단순한 챗봇이 있습니다. 챗봇에는 아시겠지만 질문을 잘못하게 되면요, 답변이 굉장히 좀 엉뚱한 답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생성형 AI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또한 이제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것도 되게 분산되어 있고요. 상담원도 굉장히 숫달이 다릅니다. 상담원뿐만 아니라 민원 대응하는 그 공무원들조차도 숫달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질문 분석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질문 분석을 통해서 답변 정보를 생성하고요. 여러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요약, 그러니까 앞단은 생성이라면 이제 요약을 해주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톤앤 매너라고 좀 부드러운 말투라든지 좀 민원인에 대해서 좀 기분 좋게 하는 그러한 어떤 답변 정보를 생성을 해서 민원 대응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11월 말쯤에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보 엑스포를 이제 부산에서 여는데요. 거기에 이제 많은 이제 지자체라든지 공공기관들이 이러한 어떤 서비스의 사례들을 많이 이제 발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기도에 이사를 가서 아파트를 매매해야 되는데 양도세가 어느 정도 나올까, 면제되나요라는 질문을 이제 간단한 질문인데 굉장히 복잡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AI 어시스턴트가 이제 결과적으로 간단하게 이제 양도세 면제 기준을 검색을 하고 유사한 이전 상담 기록들, 그러니까 거의 보니까 국민들의 민원은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원을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답변들은 또 새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이전 상담 기록을 AI가 잘 조회하고 적절한 답변을 생성해 주는데요. 이 생성한 답변이 곧바로 이제 민원인한테 가는 건 아니고요. 한 번 더 이제 아까도 많이 나왔지만 휴먼 피드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상담사가 그 답변을 받고 확인한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답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또 올해 내년 사업으로 진행 중인 부분이 AI 돌봄 로봇인데요. 저희가 기업들에서 많이 제공하고 만족도가 높은 게 이제 사실 AI 스피커나 핸드폰 통해 가지고 이제 AI가 이제 독거노인이나 이제 취약계층에 대해 상담을 해주는 부분인데요. 생각보다 생성형 모델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요. AI 돌봄 로봇이나 AI 스피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혈당, 혈압 같은 이제 생체 신호 측정기기를 결합해서요. 조금 독거노인이라든지 이제 여긴 독거노인으로만 나왔는데요. 독거 청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외로움을 해소하고 건강 관리부터 이제 복지 수요 발굴, 특히 지금
그 복지 사각지대를 이제 행복위험 시스템에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가 사각지대 발굴을 할 때 150만 명을 발굴합니다. 그럼 150만 명 발굴한 다음에 찾아가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결과적으로 그 역할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해야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조적인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 150만 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더 빨리 그 복지 수요가 필요한 사람을 찾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저희가 여기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제 이런 AI 복지사 서비스를 고민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온 국민이 이제 복지를 발굴하자는 컨셉에서요. 저희가 이제 그 예를 들어 가시다 보게 되면 이제 폐지를 주는 할머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집에 이제 할머니가 있는데 안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단순한 정보를 가지고 그 이제 국민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요, 그 단편 정보를 가지고 기존에 있는 DB랑 연결을 해서 조금 더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이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올해 이제 말까지 개발해 내년에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또 지금 가장 복지를 필요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그 병원에 갔는데 중요한 질환 그 판정을 받았는데 치료를 안 하고 또 이제 약을 안 먹고 돈 때문에 그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한 데이터도 수집을 해서요, 적지적시에 이제 의료진들이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그 데이터를 통보를 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CCTV 통합관제센터는 뭐 잘 아시니까 저희가 이제 하도 안전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관제센터들이 딱 아이솔레이트 돼 있기 때문에요. 그 관제센터들을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보안 문제나 문제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일단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요, 그 지능형 관제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또 굉장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의료 인력 문제입니다. 그 지역 기피를 하고요. 그 굉장히 좀 오지 지역을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이제 공중보건이 간다 하더라도 공중보건이는 그 여러 가지로 이제 경험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진료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할 수 없지만 진료에 대한 수준이 좀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AI 기업들이 그 판독해주는 그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판독률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그 부분을 일단은 보건소나 공공병원에 이제 도입을 해서요, 지역별 의료 편차를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교수님이 클라우드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클라우드가 이제 인공지능이 잘 도입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요. 결과적으로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 클라우드 기반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디지털 플랫폼 정보에서는 그 DPG 허브를 통해서요, 전부 내 각종 서비스와 플랫폼을 연결하고요. 또 공공과 민간이 쉽게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지금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전환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요, 단순한 이게 통으로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단순히 그냥 그 각각의 그 정보 시스템을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데이터 지도도 만들지 않고 아키텍처도 설계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넘겼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MSA 방식이라고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이제 만들어서요, 아키텍처를 정확히 설계를 해서 어떤 부분이 페인 포인트인지 어떤 부분이 저희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분석을 하고 그 전제로 이제 클라우드 전환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서 보다 빠르고 유연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2분 남았는데요. 결국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보는 결국 인공지능의 밑거름이 돼서요, 그 모든 데이터를 융합시키고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공지능과 같은 민간의 혁신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감사합니다. 첨단 멀티미디어 시대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글로벌 스마트 미디어 아주미디어 그룹이 2023 신입 경력 기자를 모집합니다.